혹시 그 제국주의 부식민지 관계는 인정하고? 어떤 옛날에 지금 얘기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있었던 거에서 되게 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노예제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아프리카 인간들보다는 유럽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금을 가져왔어요. 거기 이런 이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지배자들이 유럽 상인들이 오는 상품을 가지고 싶으니까 금을 가지고 은을 가져와. 근데 금하고 은이 다 떨어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노예를 가져오는 거예요. 노예 사냥을 백인들이 열대 우림에 들어서 향토병 있는데 거기 막 들어가면서 사람들 잡아오는 게 아니라고. 흑인 지배 계급이 결제 수단이 없으니까 노예를 가져와서 판 거야. 제국주의자들한테. 근데 제국주의자는 그걸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상품으로 해서 이윤을 남겼지. 문제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서구내에서 이건 너무 잔인하다. 노예제 철폐나 어볼리션하고 이게 철폐가 나온다고. 그래서 서양에서 노예가 저희가 철폐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결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상품이 교역을 못 하잖아. 노예를 안 사가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폭발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화폐가 돼. 지급수단이 되고 사람값이 똥값이 된다고요.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 1960년대, 70년대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직면했던 현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립을 했어. 근데 제국주의랑, 그러니까 미국 선진자본주의랑 후진국이 교역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를테면 노예 교역은 비인도적이니까 그랬다 쳐. 그러면 무슨 공산품을 교역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지. 근데 제3세계의 급진파들이 이걸 신식민주로 몰아간 거야. 그리고 니네 신식민주니까 안 해. 그 다음에 우리는 자립하겠어. 민족 자립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념화시킨 게 주체사상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딱 망한 거지.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아프리카에서도 나 이런 거에서 있어 보면 점점 더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고립을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독립을 하겠다 뭐 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 내부 식민지를 만들어서 지배자들이 사람들을 더 수탈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고립된 경제권들이 그러면 서구에서부터 착취 안 당했다고 해서 고립을 선택한 인간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 인민들을 잘 살게 해줬냐? 아니 거기서 지배계급이 제국주의자들보다 더 심하게 착취를 한다고. 그게 비극이죠. 선진자본주의가 이렇게 개입했다가 빠져나가면 잘 살 거다. 역사적 현실은 이게 내전의 원인이지 이게. 참혹한 인종학살의 진원지지 이게. 그리고 저는 제가 기가 막히게 내가 제가 확 그랬던 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노예제도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소송을 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배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니네들은 그거를 흑인들을 잡아다 팔고 팔았던 니네 조상은 니네 그 색을 팔았었던 가능성이 더 높아. 그 보상은 지금 선진국에 있는 노예들의 후예가 받아야지. 당신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노예 후예가 아니야. 노예 사냥꾼의 후예일 가능성이 더 높지. 역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선악구도로 보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스토리텔링에서 선하지도 않은 인간이 자기가 선한 척을 하는 거야. 그 스토리텔링으로. 맞아. 학생운동도 안 했던 인간이 그 학생운동이라는 스토리텔링 속에서 이게 개꿀 빨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학생운동권 척을 하는 거지. 조국 같은. 아이, 조국 따뜻하게 자꾸.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북한은 주체 사상이 아직 주체 사상인가요? 그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주체 사상. 평양 시내에 밤에 확 타고 있는 주체탑이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주체사상의 얘기는 좀 덜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성군으로 바뀌었어? 성군 정치는 요즘 성군 정치로 바뀌었고 주로 아프리카 국가에 많이 주체 사상이 전파가 됐잖아요. 아프리카가 컸고 그다음에 아랍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들을 때 무슨 김일성 생일이면 그러니까 뭐 네팔 공산당 뭐 이게 네팔이 유명한 것 같아요. 네팔. 네팔 자체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네팔, 인도는 워낙 그렇고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라틴 아메리카에는 니카라구아가 컸던 것 같고 그 외 거는 잘 못 들었고 인도네시아가 컸고 인도 공산당, 네팔 공산당,
마다카스카르가 굉장히 큰가 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짐바브웨 뭐 이런 나라. 그 정의연에서 그 은화 만든 차드공하고 차드? 거기는 뭐 주체 사상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인가요? 차드는 아마 금 생산지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유럽 가면 주체 사상 소조들이 있는데 그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한 2명, 3명 뭐 이런 거예요. 유럽 범민련 유럽 본부는 뭐 많아봐야 5명 뭐 이런 겁니다. 그럼 그때 임수경이 그 갔을 때 그 평양 축전했었던 게 이제 네. 그쪽에 있던 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네. 했던 축제군요. 지금 유럽, 그러니까 60년대만 돼도 프랑스 공산당이 워낙 컸어요. 네. 친소 노선을 걷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 같은 데가 제3세계였으니까 컸는데 이게 쪼그라들기 시작해서 아랍 사회주의권 붕괴되고서는 거의 군소 조직,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죠. 또 한숨이 막 나와. 네. 가장 좀,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감정인데, 좀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 주사파라고 한 그 사람들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어떤 강력한 진한 주체 사상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히려 좀 뭔가 덜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냥 친구 사이에서 시작된 게 지금 이렇게 커져버렸고, 그리고 좀 그게 여기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도 정말 진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징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징용자와 제1동포로 남은 징용자들 중에서 진짜 배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본에 남은. 일본에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했기 때문에 못 돌아. 못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착취를 당하고 기타 등등 했었던 거여서. 근데 되게 웃긴 건 제1동포들은 여기 지금 그런 협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국주의를 정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뭔가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스토리텔링으로 배상을 받는 거고 권력을 받는 거예요. 진짜 배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약간 이게 코스모폴리탄하고는 제가 좀 거리가 먼 인간인데, 저는 그래요. 식민지 국가들이 찡찡찡찡 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원조도 주고 뭐도 하잖아. 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밥 없거든. 근데 니네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거야. 이해가 된다고요. 그건 하나의 또 협상 방법이야.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교역국가로 성공을 해서 가치다스릴 체계에서도 어느 정도 돼서 이 정도 부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왜 식민지 시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찡찡대냐고. 당신 얘기의 일관된 맥은 모든 사회적 현상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찡찡대는 사람이 2010년도 이후에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난 주사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주사파의 대약주, 그렇죠. 예, 반의를 고리로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 장악 프로젝트라고 보는 편이라서 그게 찡찡대는 게 아니라 권력을 타도하기 위한 그렇죠. 대중 선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너무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해야 이 사회가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한국의 지위를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식민지라는 이 이제 경제 개념과 국가주의를 엄청 오랫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안 하고 늘 기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집권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은 제3세계야. 내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막 K방역을 홍보하러 다니는 것조차가 뭐냐면 나는 그거 같아. 제3세계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칭찬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은 그거 말고도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우리 젊은 애들이 볼 때 우리는 잘 사는 나라야. 근데 본인들만 제3세계 살아 지금. K방역은 잘 모르겠는데 세 가지. 하나는 코백스, 그다음에 이인영의 남북 경제협력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성 문제 터졌을 때 민족 자립 경제. 이건 제3세계 워딩이야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아서. 그러니까 눈높이가 그냥 짐바브웨랑 같은 거야. 그 짐바브웨.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정권을 보면서 차베스가 생각난다는 거야 계속. 근데 나도 좀 생각나 차베스 같은데. 그래 차베스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아. 차베스랑 똑같아.
저는 역사에서 한일 관계에서 정말 반성을 할 때 진짜 일본도 나쁘고 한국도 나쁜 거에 클라이막스는 제일동포 문제라고 봐요. 우리 그 세계에서 피폭 피해자들 1위는 물론 일본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엔드 제일동포가 이게 정확히 통계도 안 나와요. 4만 명 이상이야 최소. 핵으로 죽거나 많구나. 4만 명 이상의 피폭.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랬겠는데? 피폭 피해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한국이에요.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까도 이제 징용 문제 나왔는데 그때 일본이 핵폭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핵폭탄 맞고 일본의 주요 주시들이 폭격을 맞아서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전후 일본은 진짜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상태였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돌아올 때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이런 거 뭐 미군이 실어주고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각자 알아서 돌아오는 거였는데 그 각자 돌아올 때 뱃삭이 없어서 배를 못 탔던 사람들이 제일동포가 된 거고 뱃삭이 있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뱃삭 없던 사람들은 건물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냥 판잔만 하고 벽체도 없는 상태에서 생존을 한 거야. 피폭지나 뭐 이런 데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일본이 배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 정치 지도자들 그 유신을 했었고 뭐 했었던 이 메이지 유신했었고 이 기타 등등 주류 세력이 일본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 자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위안부 문제도 왜냐하면 전체 위안부 중에서 일본 여자가 40%가 넘어요. 한국 사람은 전체 위안부 중에 20%인데 일본은 우리한테 문제 가지고 잘못됐다 뭐다라고 하는데 그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국민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징용을 한국 사람만 징용한 게 아니라 자기 일본 사람들도 징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일본 노동자들한테도 탄광이나 뭐 이런 거 생산하는데 마약 먹이고 히로뽕이 왜 히로뽕이냐면 히로뽕 말 자체가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필로 그 사랑한다 필로소피 할 때 그 필로 그 어원이 그래요. 그때 뭐냐면 전시에 노동력은 딸린데 생산은 많이 해야 되니까 사람들 잠을 안 재우고 각성제로 필로뽕을 먹여서 보급품이었단 말이에요. 군인과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중독을 시키고 일을 시켰다고. 일본 정부는 기타 등등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자국민한테도 위안부와 강제 노동을 했었는 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반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동북아에서 보면은 그냥 어떤 역사의 문제를 역사적 반성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현재의 정치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다 그냥 역사를 덮고를 가는데 그러면서 각자의 정파적인 이해로 다 뒤틀리고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뭐 윤미향 사태 요번에 이제 이용사 할머니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미래로 가는 거에 과거사가 발목 잡는 건 아, 또 이러면 또 욕 우질나게 먹으려나?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잖아.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로 가자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좀 혼난 거지? 나는 그냥 도쿄올림픽 때 너무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 나머지 과거사까지 근데 털기로 했나? 거기에서 막 이런 피해자 생각했는데. 중심주의로 하자잖아. 그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협상해달라 이런 거지. 어려라네.